많은 분들이 비절개가 수술 방법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비절개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머리가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혼용이 되겠죠. 절개 같이 하는. 안녕하세요, 최호다위원회 이동국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 수술 중에서도 이제 절개 채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절개가 수술 방법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비절개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꼭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절개 수술에 대한 장점을 좀 더 강조를 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절개 수술이란 어떤 거냐를 먼저 말씀을 또 간단하게 드리면, 모발 이식은 이제 모낭을 채취를 먼저 해야죠. 채취한 모낭을 이제 이식을 원하시는 부위에 해드리는 건데, 후두부에서 보통 채취를 합니다. 이건 뭐 전에 다른 데서도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근데 후두부에서 채취를 할 때 T형식으로 두피 자체를 잘라내는 겁니다. 떼낸 부분에 있는 모발들을 모낭 단위로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모낭을 원하시는 부분에 나중에 이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떼낸 두피 조직은 어떻게 되느냐? 모낭만 남겨놓고 다시 두피에 묻혀가지고 꼬매는 거냐? 그럼 거기에 모발이 빈 요만큼의 뭐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 두피 조직은 모낭 조직만 남겨놓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떼낸 만큼 후두부 상처는 이렇게 벌어져 있게 되겠죠. 이렇게 두피가 벌어져서 상처가 있을 건데, 이걸 이렇게 벌어진 채로 그럼 두느냐? 그것도 아니고, 벌어진 상처는 위아래 두피를 당겨서 꼬매는 거예요. 꼬매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꼬맨 부분에 꼬맨 상처만 남는 거예요. 머리카락 사이에 남는 겁니다. 이 꼬맨 상처는, 이건 모발이 필요한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뭐 3,000모 정도를 한다 치면 대략 한 20cm 정도 길이로 채취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길이는 뭐 이 사람이 필요한 양과 환자분의 두피가 얼마만큼 탄력도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두피가 단단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두피를 많이 뗄 수가 없어요, 폭을. 결국에 나중에 당겨서 당겨져야 되는 폭이 되거든요. 근데 단단하신 분들이란 거는 이게 잘 두피가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안 당겨지는 거. 그런 분들을 단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많이 뗐다가는 이게 안 당겨지면 어떡하겠어요? 이대로 벌어진 채로 가시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붙여서 꼬매야 된다. 피부를 쫙 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피부가 좋겠어요? 뭐 안 좋죠. 너무 당겨서 꼬매지면 그 부분은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조직 자체가 눌리겠죠. 그러다 보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잘못하면 거기 괴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머리가 빠질 수가 있다. 그걸 이제 동반탈락이라고 하는데, 게다가 빠지기만 하느냐, 딱 당겨서 꼬매면 아프겠죠. 통증도 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피를 뗄 수 있는 양, 그런 거는 의사가 잘 만져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많이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절개도 그렇고 비절개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능한 양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피가 좀 적당히 말랑거리셔서 4,000모 정도 가능하시다 하신 분들은 한 3,000모 정도만 하려고 해요. 그 정도보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뭐 절개를 만약 한다고 하면 절개를 일정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비절개로 뽑는다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혼용이 되겠죠. 절개 같이 하는. 아니면 뭐 비절개로 하신다거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개 같은 경우는 두피 탄력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필요한 정도를 최대한 채취를 하려면은 두피 탄력도를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일단 그래서 탄력도를 봐야 되고, 두 번째로, 근데 또 많이 채취를 하려면 이 폭도 중요하지만 또 길이도 중요하겠죠. 많이 길게 할수록 채취는 더 많은 양은 채취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길이라는 거는 결국에 나중에 절개흉, 꼬맨 상처가 남는 길이인 거예요. 꼬맨 상처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길게 해서는 상처가 너무 길어지고 커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뭐 23cm, 그것도 두상 좀 크신 분들 기준으로 한 24cm 정도 안쪽으로만 절개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절개를 길게 하려면은 초승달도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U자에 가까운 형태도 가능합니다. 근데 U자에 가깝게 된다는 건 결국에 두피 아래쪽으로 이렇게 절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길게 하려고 이렇게 밑에까지 가면 남자 같은 경우 여기 머리 짧게 잘리는 부분에 걸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처가 더 잘 보이겠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묶으면은 여기가 좀 더 잘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U자로 밑에까지 절개를 넣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절개 좋은 점이 많아요. 절개 같은 경우는 두피 면적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나서는 비절개와 다르게 모발의 밀도는 유지가 됩니다. 두피 면적이 줄어드는 거지 밀도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 밀도라는 게 중요한 게 나 머리숱이 많다 적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의 대부분은 모발의 절대적인 양을 얘기하는 부분들은 많이 없고 실제로는 그 모발 밀도가 얼마나 촘촘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밀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숱이 적다 뭐 이러신 분들은 비절개를 하게 되면 밀도, 그러니까 숱이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숱이 좀 적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비절개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장점, 모낭의 생존율이 좀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비절개는 얇은 원통형 드릴을 이용하다 보니까 채취 과정에서 손상될 가능성이 한번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착률만 절대적으로 비교를 한다 쳤을 때는 아무래도 비절개보다 절개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뭐 비슷하거나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절개 같은 경우는 모발 길이를 어느 정도 길게 해서 채취가 가능합니다. 물론 뭐 비절개 중에서도 롱헤어 채취 같은 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 많은 양을 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고 적은 양에서는 롱헤어 이식이 가능하다. 근데 그만큼 이제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절개 같은 경우는 한 1cm 길이 정도 이상 모발을 길게 유지를 해서 채취가 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눈썹 같은 경우 혹은 뭐 앞머리 같은 경우 또 뭐 이런 경우에 얇은 모발들을 쓰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또 모발의 얇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도 아무래도 1mm짜리 모발 방향 보는 것보다 1cm짜리 모발 방향 보는 게 더 수술하는 입장에서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 맞추기에 더 용이하다. 그리고 방향뿐만 아니라 모발의 휘어 있는 부분, 어느 각도로 이렇게 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용이하다. 그래서 본인의 원래 컬 방향과 일치시켜서 맞추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더 디테일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썹 이식 같은 경우는 절개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앞머리도 그렇고 아무래도 컬을 중요하게 맞추려면 절개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식 부분의 퀄리티를 절대적으로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절개가 맞아요. 생착률도 더 높을 수밖에 없고 컬도 더 잘 볼 수밖에 없고 방향도 더 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후두부 상처가 남는다는 단점이 있죠. 좀 상처도 뭐 비절개도 남긴 하지만 비절개는 눈에 안 띄게 뽑는 방법인 거, 군데군데 산발적으로 남으니까 눈에 안 띄는 방법인 거고, 절개는 이렇게 꼬맨 상처가 머리카락 사이에 남는다. 대신에 이제 후두부가 밀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숱이 좀 적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또 그런 부분에서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처럼 머리를 뒤에 짧게 자르는 일이 뭐 평생 잘 없기 때문에 후두부에 이런 상처가 눈에 띌 일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절개가 그런 부분에 더 나으실 수가 있죠. 남자들이야 머리를 후두부에 좀 짧게 자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간혹 이제 아주 짧게 잘랐을 때 절개 흉이 보이는 게 많이 신경 쓰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남자분들은, 특히나 또 젊은 남자분들은 비절개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나이 든 남자분들은 또 짧게 자를 일은 잘 없을 수가 있어서 오히려 또 수술할 때 삭발 같은 게 뭐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 많으니까
그런 게 부담이 돼서 또 절개를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남자분들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절개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은 아무래도 스타일링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비절개가 낫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머리를 짧게 자를 일이 아무래도 남자분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후두부가 크게 드러날 일은 없기 때문에 절개가 나을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머릿결의 방향이나 컬을 중요시 더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절개가 나을 수 있다. 그리고 뭐 눈썹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컬의 방향, 모발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개가 낫다. 요런 말씀입니다. 비절개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개가 좋은 부분이 확실하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본인에게 맞춰서 절개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절개 수술 방법이 어떤 때 좋은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 그 외에 뭐 단점도 많이 말씀을 드렸네요. 또 하다 보니까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뭐 이렇게 주저리 하는 설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